자,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습니까? 우리가 15페이지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출제 범위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도 이길 수도 있네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거까지 봤습니다. 이제 16페이지부터 출제 비율, 16페이지부터 17, 18, 19, 20, 21페이지까지 해서 과목별 출제 비율을 보겠습니다. 이걸 외워달라 뭐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멀리서 이렇게 나왔구나. 과목별로 비율이 이 정도 되고 배점이 80점에 몇 점이 되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에 얼마만큼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겠다. 어떻게 안분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자, 16페이지에 있는 최근 시험, 2021학년도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네모 보면 1교시 교육학 2교시 뭐 이때까지 다 했던 겁니다. 4829, 2점 4점 기입형, 서술형 4점 다 알고 있습니다. 24문항 전체 합해서 100점 만점이 되겠네요. 밑에 네모부터는 2교시, 3교시, 전공 A, 전공 B만 해서 80점 문제, 80점, 그래서 23문항에 대해서 비율을 나눈 겁니다. 자,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하고는 다르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좀 바꿨습니다. 교과 교육학, 회계학, 세무회계. 그래서 요거 회계학, 세무회계를 한 묶음, 그 다음에 상업, 경제, 경제학 한 묶음, 경영학, 마케팅도 물론 포함합니다. ERP까지 해서 한 묶음, 무역 한 묶음.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고, 저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물론,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여기에 없긴 없지만, 그거는 하루 정도만, 재무관리 합의 시간 가치라든지 등등 해서 또 회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무비율. 그것도 크게 봐서 재무관리에 회계학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회계학 안에는 원가관리 회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교과교육학 2교시, 3교시 나눠서 총 합계 6문항이 나왔고, 배점 80점에 20점이 됐습니다. 요거 지금 2교시, 3교시만입니다. 그래서 25%에서 35% 출제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줬네요. 그래서 6문항 20점. 작년에도 6문항 20점입니다. 저는 컴퓨터 일반이 빠졌기 때문에 교과 교육학이 한 2점 정도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똑같이 6문항 20점으로 나왔습니다. 25%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점 비율을. 회계학은 세문항 12점, 15%. 세무회계가 하나 큰 문제로 나왔습니다. 4점짜리로. 그래서 회계학, 세무회계를 합하면 총 4문항이 나왔고 16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점 됐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 상업경제 그리고 경제학. 경제학이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별표 3에서 경제학 원론이. 그래서 나왔던 게 4점짜리 이렇게 2개가 크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학 내용이 상업경제 그 안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경제 2문항 6점, 경제학이 2문항 8점, 그래서 상업경제 앤드 경제학이 4문항 1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4점, 한 문항이 더 늘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이 총 3문항 10점. 그리고 ERP도 경영학의 한 파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P가 3문항이 일단 나왔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진짜 ERP 본연의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서술형 8번이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ERP라는 큰 테마 안에서 경영학의 내용, 또 세무회계의 내용, 회계학의 내용 뭐 이런 것들하고 얽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영학 ERP가 총 6문항 18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경영학이 4점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 옛날에 별표 3에 있었는데 그거 빠지면서 새롭게 추가된 경제학 쪽에 하나가 2문항이 추가돼서 상업경제 파트가 플러스 4점, 요 두 묶음을, 그리고 경영학 쪽에 ERP가 추가되면서 플러스 4점, 8점 늘고 회계학에서 마이너스 2점에서 작년에 차지했던 6점을 이렇게 나눠 갖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이 과목별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 뒤에 강의 계획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율이 나왔고, 오른쪽 페이지 2017학년도에도 이런 비율로 나왔더라.
교과 교육학이 25%를 약속을 지켜줬구나. 나머지 75%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학년도 이때는 서술형이 5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험 치면서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서술형 5점짜리도 있었고 논술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논술형 없고 작년에도 논술형 없었죠. 20학년도, 21학년 둘 다 논술형이 없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수시로 다 파악을 할 겁니다. 학원에서도 저한테 알려주고 자, 18학년도, 17학년도 이렇게 쫙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6학년도, 15학년, 14학년도 이렇게 참고 목적으로 지금 기억할 것은 이런 것들 21학년도 요걸로 이제 강의 기회가 작성되어 있고 그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잘 흡수만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페이지까지 살짝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약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요 과목,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그 이전까지 하고는 조금 변경이, 제가 좀, 수정을 했죠. 자, 우리의 중심은 결국 상업 경제라는 과목입니다. 됐나요? 상업 경제 안에, 일부 경영학 원론, 저는 이제 경영학이라고 표현하는데, 경영학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또 어떤 부분? 무역학, 저는 여기 무역이라 적었는데 무역학이라 하겠습니다. 무역학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약간 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업경제하고 또 어떤 부분하고 경제학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일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중심은 상업경제입니다. 경영학. 그리고 상업경제 안에 경영학 안에 또 어떤 경영학 원론, 경영학 일반 쪽에 재무관리, 우리 옛날 회계사 공부할 때도 경영학 일반, 재무관리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영학 안에는 또 마케팅이라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안에 또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일부 상업경제, 유통이라든지 물류 쪽에 또 포함되는 그러한 것도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 마케팅 이렇게 해서 4주, 3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큰 하나가 뭡니까? 회계학 파트입니다. 회계학 할 때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회계학은 결국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보고 주체가 다르고 정보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회계학 안에 일부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작년도에 나왔고 올해도 사실은 CVF의 영업 레버리지도 물어보는 게 나왔습니다. 그걸 제가 제일 후회합니다. CVF를 상업경제, 여기도 또 했었구나. 약간 또 얽힙니다. 상업경제 할 때도 또 관련이 됩니다. 원가관리회계가. 자, 그렇게 해서 사업타당성 분석할 때 또 CVP 그런 내용도 나오고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 쪽에 시기경 할 때, 성시경이 아니고 시기경 할 때 나오고 자, 원가관리회계도 상업경제 일부분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별표 3이 새롭게 바뀌면서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도 회계학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회계도 못합니다. 원가관리회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세무회계라는 과목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학, 또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강의 커리큘럼은 다 짜드릴 겁니다. 그리고 회계학 안에 또 뭐가 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제가 재무관리라고 했었죠. 크게 경영학 일반 재무관리라는 데 있죠. 근데 여기 또 안에 회계학 안에 또 재무관리, 재무비율
또 회계학을 기초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폐 시간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배당 같은 것들, 배당 모형들, 그런 것도 재무 관리하고 회계학하고 또 얽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요러한 것들이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안에 요러한 과목들, 요건 성공적인 지금 요러한 과목들 안에 다 과목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뭐지? 별책 25. 이제 별책 25가 뭔지 다 압니다. 교육과정의 강론 부분이고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이고 아까 책자 보여드렸고 별책 25 또 관련된 내용들 다 제가 얽히고 설키게 해서 다 폭파시켜 드릴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게끔 75에서 80까지 받게끔 잘 흡수하는 사람, 잘 따라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흡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올해 실강생들, 작년 실강생들도 합격 비율 11명 중에 8명 1차 다 합격하시고 올해 아직 발표 안 났지만 작년보다 올해 멤버들이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은 똑똑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올해도 29일 날 좋은 연락들 저한테 많이 올 거고 인강 들으신 쌤들도 연락이 많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아. 맞죠? 그래서 유통관리사, 뭐 시중에 나왔던 경제학 기출문제, 공무원이든 뭐 회사 시험이든 뭐든 제가 다 파악해 드립니다.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회계원리 이런 거 그까지는 뭐 우리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다 봅니다. 공무원 회계학 뭐 다 해가지고 프린트물에 다 있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흡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올해 최초로 이제 이번 시험을 보니까 ERP를 다뤄야겠다는 내용이 저 목표의식이 생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RP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영학 안에 ERP가 포함되거든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경영혁신방법, 경영전략 쪽이라 할 수도 있고 ERP. 근데 ERP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계학 또 세무회계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맞죠? 경영학 쪽에 유통물류, 생산관리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돼야 되고 또 뭐 하여튼 그래서 ERP라는 거 별도로 한 주 정도 해서 제가 하려고 안에 커리큘럼 안에 강의 기간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배치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다 해야지만 요게 프로세스 흐름도가 다 파악이 됩니다. 물론 옛날에 다 경영학에 ERP 대부분 다 했습니다. 사실은 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리면 되고 됐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역대 이때까지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든 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겠지만 인강이든 실강이든 학원 사이트에 Q&A란이 있습니다. 인강 사이트 가면 우리가 학원 사이트가 인강 사이트, 실강 사이트 있는데 인강 사이트 가면 Q&A란이 있고 또 제가 나중에 이제 1월달 시작하면 핸드폰 번호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핸드폰 번호 이제 주로 카톡이죠. 카톡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뭐 문제 풀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질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건 1월달부터 알려드리면 되고 거기 주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교과서는 뭘 구입해야 돼요? 이렇게 교과서 구입은 교과서는 무슨 과목을 구입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역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도 구입 안 하고 제 프린트물만 보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강의만 듣고 합격한 사람도 있고 굳이 교과서를 구입하겠다는 분은 딱 2권 정도만 구입하면 됩니다. 상업경제, 출판사는 관계없습니다. 상업경제, 그 다음에 국제상무. 아까 교과서 구입하는 참고 사이트 가르쳐 드렸죠? 뭡니까? 한국 검인정 교과서 협회?
한국검증교과서협회 거기서 구입하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요 두 권은 자기께 웬만하면 있으면 좋겠다. 없어도 제 수업을 들으면 없어도 무방하지만 제 수업을 안 들으실 분은 요 두 가지는 스스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에 EBS 교재가 있습니다. EBS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능 특강도 있고 수능 완성도 있는데 둘 중 하나만 하면 되고 회계 원리 또 상업 경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요 두 것만 사보면 됐습니다. EBS. 그런데 별표 3이 작년부터 바뀌면서 별표 3이란 뭔지 알죠? 지금 기본 이수 과목 뭘 하나 더 추가한다? 경제. 경제 저도 있는데 펭귄 요번엔 펭귄 그림 그 펭순인지 뭐 경제학인가? 아이고요. 경제 원리인가? 경제 뭐였지? 그냥 경제다. 그냥 두자인지 아마 그래. 경제. EBS에서 만약 구입하시겠다. 이렇게 수업 들으실 분은 구입 안 해도 되고 수업 안 들으실 분은 요 정도. 근데 요 회계 원리도 IFRS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자기 스스로 할 분은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교과서에 있으면 좋겠다. 어느 출판사 관계없다. 그 다음에 EBS는 그해 매년 나옵니다. 봄에 2월에 나오는지 1월 말에 나오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매년 봄에 딱 타임일 때 주문하는데요. 요 세 개 경제까지 해서 요 세 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선생님 회계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회계학은 무슨 교재를 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회계학 제가 지금 많이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꼭 나올 거기 때문에 질문하십니다. 누군가. 회계학 어떻게 할까요? 그럼 회계학은 여기서 말하는 회계학은 재무회계를 말합니다. 사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크게 회계학이 나눠지거든요. 재무회계. 그러면 시중에 CPA 교재가 있습니다. CPA 또는 CTA 회계사 세무사 교재가 있습니다. 중급 회계. 중급 회계 위에 아래는 낮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CPA, CTA 교재에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아니 회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가 있고 올라가고 고급 회계가 있습니다. 인수합병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지만 세무사 할 때도 저도 뭐 이런 거 안 했고 고급 회계 필요 없고 회계원리 책 하나 만만한 거 사시면 좋고 중급 회계 요거는 제가 괜찮다고 봅니다. 뭐 시중에 유명한 강사들 있습니다. 그 회계원리 책 하나 정도 대학교에 수업 들었던 교재도 괜찮고 물론 IFRS 기준이겠죠. 회계원리 정도는 요 정도는 그냥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겁니다. 문제는 중급 회계. 중급 회계가 보통 회계사 세무사가 상권하권 이렇게 나눠줍니다. 상하 이렇게 나눠줍니다. 뭐 1000페이지, 1000페이지, 1000페이지 뭐 정도 될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다음 카페에 우리 상업 카페에 가보면 시읒 무슨 교수, 기억 무슨 히읗 교수 뭔 천재 이렇게 합니다. 천재 해가지고 맨날 저한테 그 사진 찍어가지고 문제 풀어달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매년 받을 때마다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중급회계 강의에 왜 그게 우리 때처럼 몇 달 과정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매년 요 책들을 사가지고 구입해서 봅니다. 수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한다?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CPA, CTA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생겨서 중급회계 이 사람들 걸 강의 듣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그게 합격하고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자꾸 이걸 해야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출문제 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역대 기출문제 이런 거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거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 해야 돼. 하지 마. 왜 이걸 하고 그러면 세무사 회계사 시험 쳐야지. 이거 하지 마. 이거 좀 하지 말고 말기를 바라고요. 뭐 무슨 천재 해가지고 맨날 내한테 시험 카톡 사진 찍어 물어보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교재하고 제 수업만 따라와도 회계학 다 맞춥니다. 올해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제가 좀 한탄했지만 그거를 모의고사 때 낼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는데 하여튼 웬만하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넓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른데 왜 저걸 보고 있는데 시간 투자합니까? 그래봤자 1년 공부해봤자 기출문제 나오는 그 수준도 우리가 100점 회계학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 못 맞추는데 여기에 왜 시간을 허비합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고 싶겠다는 사람 하세요. 안 말립니다. 합격하면 멀어집니다. 1년 안에 합격할 사람 하지 마. 제발 저를 믿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분이 회계학 중에 전산세무회계 또는 전산재무회계, 전산회계 요거 이제 재무회계 파트, 요건 세무 파트고 전산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웃기지 말고 2급 정도, 회계도 2급 정도. 전산재무로 돼 있나? 저는 전산세무회계 1급을 한번 했거든요. 이거 모의고사 몇 개 풀고, 기출문제 몇 개 풀고, 프로그램도 다루고, 저도 이거 시험 치러 갔어. 2019년에 그 가을에 강의 없을 때. 근데 여러분들 2급만 하면 됩니다. 2급. 회계도 2급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재무회계 돼 있나? 전산재무회계 돼 있나?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할 때, 그 다음에 요 전산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게 뭡니까? 재경관리사가 있습니다. 재경관리사. 저도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2019년 가을에 강의 없을 때 요것도 따고, 요거 한 일주일 공부하면 따고, 요거 한 문제 틀렸나? 뭐 하여튼 재경관리사 크게 세 파트 나눠줍니다. 거의 240분을 치든가? 3 과목이고 270, 하여튼 엄청나게. 뭐 하여튼 전산세무, 그보다 낮은 단계가 전산세무회계 파트입니다. 요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CPA, CTA 요 위에 있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경관리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재경관리사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합격해서 여러분들의 1순위 목표는 임용고시 1년 안에 합격해서 수험계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재경관리사, 뭐 전산세무 이거 일주일씩 뭐 그냥 가볍게 공부해서 합격증 하나 받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회계원리라든지 세무회계라든지 크게 도움 될 거냐?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좀 믿으세요. 제 프린트 제가 날려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합격하고 하루 이틀 그냥 밤새면서 들어가 시험 치면 누구나 자격증 받습니다. 이거 왜 도움도 안 되고 여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이라는 말은 좀 너무 하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전산세무회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 각도가 다릅니다. 전산회계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용입니다.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용시험에, 상업임용시험에 저거는 회계하고 각도가 멀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 0.001% 정도 도움이 될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합격하시고 그냥 뭐 가볍게 공부하고 합격증 따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걸리는 게 뭐였냐면 이번 시험을 보니까 이게 걸렸습니다. ERP. 이 친구가 새롭게 걸렸고 앞으로의 추세에 뭔가 프로세스 흐름도 해서 뭔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산관리 모듈, 인사 모듈, 회계, 인사급여 모듈 뭐 이게 여러 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게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세무회계 1급 아닙니다. 2급. 요게 약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전산세무. 그러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 또 한국세무사에서 나온 세무사랑 그 프로그램 다루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더 좋은 쓰는데. 그래서 요게 ERP하고 연관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제가 씁니다. 따라서 회계학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ERP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회계원리 책, 뭐 대학 교재라든지 교수님 쓴 거라든지 시중에 CPA, CTA용 회계원리 요 정도 가볍게 1000페이지 안 되는 거 그 정도 요거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 ERP의 프로세스 흐름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실기시험도 있으니까 서울도,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공부해 주시는 게 요걸 위해서라도 좀 도움이 되겠다. ERP하고 전산세무회계하고 관련이 되더라. 제가 판단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무역학. 무역학도 제가 교재가 매년 사고 상당 부분 많은 책들을 봅니다. 아주 많은 책들을 봅니다. 국제상무 책도 있고, 뭐 EBS의 상업경제 쪽에 무역 파트도 있고, 여러 책들이 있고, 기출문제 많이 보고 있고, 또 어디에 또 무역이 있습니까? 경제학하고 무역학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국제무역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 그러니까 국제경제, 그렇게 해서 경제학하고 무역 파트가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요번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다루었던 개방경제에 있을 때 국제 가격대로 해서 포도주 수입하고 뭐 A 제품 수입하고 했을 때 사회 후생 손실에서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해가지고 전체 사회 잉여하는 그런 문제 나왔고, 한 서너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모의고사 7회까지 했었고, 기출 문제에서도 거기에 그거하고 유사하게 해서 개방경제 했을 때 간세 부과에 따른 사회 후생 손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매년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때 이거 하나만 더 냈으면 하고 후회되는 게 딱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딱 하나, 그 11F의 영업 레버리지도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냈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제학 쪽에 거시경제학의 그 간세 효과, 소국, 대국을 사실 비교해야 의미가 있는데 소국 하나만 딱 떼가지고 기출문제를 내고 있어. 그거 딱 하나. 그런데 1차 시험 끝나고 우리 실강생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물어보니까 그 경제학 풀었대요. 다들 우리가 모의고사 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쉽게 풀었다. 쉬웠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경제학 할 때 조금 더 덧붙여야 될 것 같고, 올해 2021년 내년에 경제학 할 때, 그 다음 무역학하고 연결되고, 여기에 뭐 무역 실무 서적들, 여기 뭐 있죠? 무역 영어 2급, 그 다음에 국제관세사, 또 국제 뭐 있나? 국제무역사. 이것도 작년에만 제가 책을 2권, 3권 이렇게 샀습니다. 그전에도 2권씩. 그래서 이런 내용들 계속 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무역학 다 적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제가 눈으로 다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것도 뭐 국제무역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영어 뭐 1급이든 2급이든 있습니다. 무역 영어. 이것도 시험 합격하시고 그냥 일주일 공부해서 그냥 자격증 따십시오. 이거 자격증, 이거 자격증, 이거 자격증, 이거 듣고 있고, 또 뭐 있어? 뭐 재경관리사 자격증 따고 뭐 이런데 시간 다 보면 뭐 정작 중요한 임용고시는 이것도 추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자, 요 정도에서 질문 많이 나왔던 거, 교과서 구입, 그 다음에 어떤 책들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들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맞게끔, 적중하게끔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그것만 흡수하는데 시간 투자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안 가죠? 욕심이 나고 더 보고 싶고. 근데 저는 많이 공부해서 핵심을 내용 정리해서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하라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요. 제 사기 안 치고 제 양심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1년 안에 그럼 못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쫙 빨아당기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에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그거 뭐 네이버 검색하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되는 그래야 1년 안에 탈출합니다. 제발 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 질문. 그 다음 또 무슨 질문이 많이 나오나? 그 다음에 또 질문 나오는 거. 경제학도 미시경제, 거시경제 요거 회계사 시험도 있고 각종 공무원 시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것도 뭐 10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래 넘을 겁니다. 우리 때는 정병렬, 저도 작년에 올해 정병렬 거시를 차가지고 기출문제도 만들고 많이 했었는데요. 요것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거 하려면 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시험. 여기 숨어있는 시험.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경제학도 하지 마세요. 세무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CPA나 CTA 하는 세무회계 그거 하려면 여러분들 너무 양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세무회계 착, 세무회계 그 다음에 세법개론 세법개론 책 요즘에 이렇게 됩니다. 세무회계도 세무회계를 말라 풀어 그 어려운 거를 그럼 이 시험 쳐야지 얘 시험 쳐야지 하지 마세요. 근데 요번에 세무회계 문제 한 문제 크게 나온 거 4점짜리 보니까 요게 도움이 됩니다. 전산 세무회계.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거 안 와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요것만 하십시오.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도 사실 필요 없어. 전산 세무회계 요거 하나만 하시면 연마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과목들 다 도움이 되니까 요건 좀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책 구입, 저 따라오실 분은 책 구입할 필요도 없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또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또 기억날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이제 22페이지 자, 요거 받고 22페이지 일정입니다. 요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입니다. 2021학년도 시험하고 비슷하게 가겠죠? 예상되는 겁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 시험이죠? 21년에 치르는 2022학년도 시험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21학년도 시험에 2020년 8월 12일 날 사전예고가 아주 늦게 났습니다. 코로나 것도 있고 뭐 난리 쳐가지고 선발 예정 과목 인원이 나옵니다. 사전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갈로했던 숫자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전 예고에 나왔던 모집 인원이었다. 여기 보면 갈로 것들이 다 있었죠. 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10월 8일 날 본 공고가 나온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틀은 시험 시행 계획 공고입니다. 정확한 타이틀은 이거지. 2021학년도 중등학교고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시행 계획 공고. 그게 정확한 타이틀입니다. 그게 10월 8일 날 나오고 원서 접수가 10월 19일부터 23일 동안 하고 시험은 11월 21일 토요일 날 칩니다. 우리 맨날 토요일 칩니다. 일요일 안 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이제 29일 날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양일간 칩니다. 26일, 27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실연, 그 다음에 면접,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일간에 거쳐서 칩니다. 실기 있는 시험, 대구나 서울은 3일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2021년 2월 10일 날 하기 때문에 2021 학년도 시험은 끝! 우리는 2021년에 공부하는 2022 학년도 시험.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해서 1년 만에 시험 보고 탈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부 수험 일정,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그 경기도 참고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위에 거 박스는 정리한 거 똑같습니다. 23페이지, 연간 강의 계획입니다. 자, 요거 잠시만 설명해 드릴게요. 연간 강의 계획. 아깝다, 요거 치우기. 좀 아깝지만. 여기 적자. 연간 강의 계획 갑시다. 2020년,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 기초, 기본. 그 다음에 2단계, 요게, 기출문제 풀이, 심화. 3단계, 실전 모의고사. 전 과목 모의고사였습니다. 교과, 교육학까지 따졌으니까. 2020년도에 1, 2, 3단계 이렇게 했고, 그 이전에 2019
19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 기본, 2단계 심화, 3단계 기출문제 풀이 핵심, 4단계 아니다. 쏘리. 3단계 과목별 모의고사. 여기가 실전 모의고사. 2단계가 기출, 문제풀이 핵심, 기본 이론 정리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4단계, 2020년에 3단계. 왜? 여기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합쳐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였습니다. 2020년도에 물론 실전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했지만 요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 요거였습니다. 여기서도 요거였죠. 근데 다뤄야 될 과목이 많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테마를 더 늘려야 되고 했기 때문에 과목별 모의고사 시간이 안 났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7회 이렇게 쳤습니다. 이때도 7회 쳤나? 이렇게 썼습니다. 매주 매 과목별로 보강하고 난리치고 했는데도 2020년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앞뒤로 강의 시간 늘리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2021년이죠. 앞으로 강의할 내년 강의 2022학년도 우리 목표 요건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해서 1단계 그리고 그냥 바로 2단계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얘기한 거고 신경 쓸 필요 없고 2021년도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겠다. 자, 2021년은 1단계, 2단계 나누겠다. 그래서 여기 2단계 실전 모의고사 7회가 아니고 날짜 계산하니까 8회가 되겠고 1단계 36주 그러니까 36회죠. 일요일마다만 강의. 학원에 토요일도 강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좀 문의를 했더만 토요일은 각종 과목들 학원 강의 강의실이 배정이 좀 아주 힘들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만 강의하기로 했고 시간도 아침 9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1단계 10시에 올해는 10시에 하기도 하고 9시 반 또 앞으로 당겼다 했는데 이제 그냥 9시 모의고사도 9시부터 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연간 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목명 쫙 보시고 제가 10개로 구분해 가지고 별표 3에 있는 거 그리고 교육과정까지 총론 1, 별책 1 총론, 별책 25 경영금융 교육과정까지 다 파악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10가지로 과목을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분석, 역대 기출문제 2002년부터 했나? 싹 다 풉니다. 싹 다 풀고 거기에 내용을 정리하고 그 기출문제를 토대로 앞으로 나와야 될 그 과목, 테마들을 더 덧붙입니다. 뭔 말이냐? 2021학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점점 늘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이 아니고 우리 상업 임용의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점점 테마를 늘려갈 겁니다. 앞으로 나올 테마, 또 테마 이런 식으로 더 확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5에서 80 그 이상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범위를 더 넓힌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 다 풀고 그 기출문제에 따른 해설 또 관련 예제들 이 관련 예제 안에는 각종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라든지 제가 참고하는 모든 책에서의 좋은 문제들이라든지 관련 예제들을 많이 풀 것이고 그리고 신테마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신테마 이런 것들 다 해서 기출문제 이론 또 관련 예제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 때 36회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때 실전 모의고사 8회 자, 요거 볼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분 선배들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이 실강의든 인강의든 있으면 이 모의고사 한번 구경하자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정성껏 제가 문제 만들고 얼마나 적중했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제 입으로 떠들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2단계로 나눠서 하겠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실전 시험을 다 치릅니다. 아침에 일찍 다 오셨어요. 올해 실강 팀들은 한 명도 지각 안 하고, 안 빠지고, 아침에 딱 9시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답안지 다 정성껏 작성하고, 진짜 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험 시간 지키면서 치고, 그리고, 오후에 제가 해설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도 한 해 분량이 70페이지, 80페이지, 60페이지, 작을 때 70페이지 정도. 한 해 문제 해설해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실제 시험지 크기로 해서 나눠드리고, 답안지 다 나눠드립니다. 실제 시험지 크기로 다 제가 문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 답안지에 다 적고, 실제 시험 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간 강의 계획이고, 요 밑에 있죠? 연간 강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음. 그러한 사정까지 제가 다 고려해서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냥 가급적, 이대로 약속을 지키려 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세무사 아닙니까? 3월 달에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3월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이 14년부터 이 박문가가 와서 학원 강의하는 게 제 인생의 아주 큰 보람입니다. 물론 그 세무 사무실 수입은 더 크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쪽에 제가 사실은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할까요? 희망, 꿈. 그리고 더 보람되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물론 세무회계 세무 신고해드리고 이런 걸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젊은 청춘들한테 합격하게 만드는 인생의 첫 단추, 말하자면 끼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게 더 저는 큰 보람이기 때문에 학원 강의에 좀 많이 올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3월은 늘 비었는데 요건 이제 하겠습니다. 3월.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3월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넣었습니다. 근데 3월 7일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3월 6일 날 제가 무슨 아주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빼고, 3월도 바쁜 법인세 기간, 한 달 내도록 밤샘 하거든요. 새벽, 잠은 못 자지,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3주 정도 강의를 안 하면 실전 모의고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뒤늦게 되기 때문에, 이래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3월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업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저에 대한 성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따라왔던 그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기출문제 부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평가 내용 요소 부록 1, 2 요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 설명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다 했고요. 다 했고.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5번도 했고, 이거 했고. 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이제 숙제를 알려드립니다. 아까 참고 사이트도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가서 출제 범위라든지 비율 내용에 대해서 사이트 가서 한번 볼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에 본 공고문, 2020년 10월 8일 날 다 발표를 했고, 본 공고문을 하기로 할 것.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사이트 들어가지 마시고, 학원 사이트 있죠? 인강 사이트 보면 공지사항에 시험 정보, 시험 공고, 거기에 보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쪽에 에듀네틱 클리어 가서 총론 해설, 강론,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 교육과정, 그거 확인하시고 출력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최근 2021 학년도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기출문제 다 프린트 하시고, 요 크기로 하기는 안 되겠죠,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강생들한테는 요 크기로 해서 제가 나눠드리는데, 출력해서 철하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신문 읽듯이, 그림책 보듯이 그냥 멀리서 계속 반복하십시오. 내가 60분 안에
교과 1교시 교육화 90분 안에 전공 A 다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십시오. 구경을 하는 차원입니다. 저걸 알아야 되니까 14학년도부터 출력하시면 됩니다. 14학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19학년도는 시험이 없었고 그렇게 해서 철을 하시고 제 강의 들으실 분은 뭐 오리고 붙이고 해서 과목별로 분류하고 뭐 풀칠하고 뭐 워드 치고 그런데 제발 좀 강의 들으실 분은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그 1단계 수업할 때 다 그 역대 기출문제를 관련 테마별로 정리해 드리니까 그런 것은 좀 안 하셨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냥 얘하고 친구가 된다는 생각으로 역대 기출문제를 14학년도부터 해서 친구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멀리서 쫙. 그래서 요거 상업경제, 요거 경영 마케팅이네. 요거 회계학 쪽에서 유형자산 쪽에 감가상각비 문제였네.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이렇게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과목 할 때 제가 다 목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차들은 오늘 수험 여기 수험 가이드에는 실지는 않았습니다. 각 과목별로 할 때 목차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이 되겠죠. 범위가 되겠죠. 그 목차들도 이제 수업할 때 프린트로 다 앞페이지에 다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자, 웬만하게 할 말들은 많이 했네요. 됐고. 했습니다. 자, 여하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생들 만들고,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수업을, 봄부터, 1월달부터 쫙 따라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올해는 3월도 한다 했죠. 저는 1년 중에 딱 쉬는 달은 12월 한 달밖에 없습니다. 11월은 뭐 3주차에 뭐 임용치고 하루 뭐 거의 없다 보고 1년 중에 12월 달 말고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1년마다 학원 강의를 나와야 돼요. 올해는 또 한 주씩 쉬는 그런 것도 안 되고 매주 합니다. 왜 합니까? 제가 돈 벌려고 합니까? 돈은 세무사무실에서 많이 법니다. 이건 왜 합니까? 제가 14년부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합니다. 왜 하고 싶은데요? 젊은 청춘들한테 제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이런 거 쓸데없이 공부하고 있고, 왜 기출문제 분석, 그냥 왜 압니까, 저는? 왜 저는 압니까? 저는 상대 출신이고, 회계학과 출신이고, CPA 공부를 오래 좀 해서 낙방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 회사 생활 7, 8년 하면서, 뭐 생산과 뭐 다 해봤고, 실무도 해봤고, 그 다음에 세무사 결국에 합격했고, 세무 일 하고 있고, 상대의 우리 상대가 요새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모르지만,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크게 분류되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씩 공부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법도 공부 많이 해봤고, 우리 상법 내용도 한 번씩 뭐 기출문제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법 뭐에 따른다 이렇게 있죠. 요번에는 뭐 대무역법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고. 그런 걸 공부해 봤고, 또 뭡니까? 각종 시험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연관성이 있는 과목들을, 지금까지 30년? 한 30년 동안 이렇게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교 이후부터, 대학교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일 줄 안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1년 365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이제 며칠 뒤면 나옵니다. 요때 나옵니다. 1차 합격 발표일. 요때가 제가 1년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1차 발표일. 2차 발표일도 마찬가지고요. 1차 발표일. 12월 29일. 무슨 요일이야? 요때가 제가 제일 행복한 날이죠. 연락 많이 옵니다. 카톡. 그래서 저한테 이러죠.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요 날을 위해서 제가 일요일마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요 날을 위해서. 12월 29일 화요일이네. 올해도 많이 오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메일도 가르쳐 드릴 텐데 메일로 해서
2월 10일 정도, 2월 초에 발표 났는데 몇 달 있다가 또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하루를 위해서 물론 그 다음에 또 2차 발표일 요거까지 하면 정말 행복하죠. 요게 100이라면 요거는 한 1000배 정도 행복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날들, 요 두 날을 위해서 제가 1년 365일 약 11개월 동안 일요일마다 나가서 강의합니다. 보강도 하고 뭐 연장 강의도 수없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흡수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6시까지 5분 남았네. 조금.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요번에도 연락이 카톡 왔던데요. 시험 딱 끝나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몇 시에 끝나냐 하면 2시 20분에 끝나야지 그렇습니다. 맞나요? 맞네요. 2시 20분 끝납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한 2시 한 40분? 어떤 분은 더 빨리 2시 20분 끝나고 30분, 30분 저한테 카톡 많이 오고 전화 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게 적중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모의고사 1등이 나왔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실강생들이죠. 물론 인강생들도 고맙다고 연락 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시는 분, 커리큘럼대로 쭉 잘 따라오시는 분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실제 그 실강 들으셨던 분이.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테마가 나왔고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어떤 거는 갈로에 들어갈 게 모의고사하고 똑같았거든. 올해도 똑같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또 1차 시험 치고 한 몇 주 전에 연락 오신 분은 또 이럽니다. 그 경기도 쳤는가 봐요. 그런데 뭐라 하더라? 주위에서 자꾸 전민식 이름이 나온대요.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전민식 출제위원 들어간 거 아니냐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면 제일 좋은데요. 작년에 있었는데 편집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70페이지, 80페이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맞춰서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도무지 안 나고 어차피 이때 다 합니다. 이때 다 하게 되니까 1단계 때 이때 다 하게 되니까 확인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실강생들은 우리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일요일 날 한번 모였었거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번 모였었는데 6명 모였는데 나머지 지방에서 친 사람들도 못 올라오니까 서울에. 근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기출문제 요걸 왜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냈을까 그거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올해 영업 레버리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100% 똑같으려면 간세 소국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내가 왜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몇 시간을 말까 망설이다가 안 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 학생이 실강 듣던 쌤이 시험 치고 그 다음날 선생님 공부한 내용에서 80, 90%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너무 고맙죠. 자, 제가 자랑이라고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이런 고마운 분들 인사해 주시고 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한 달 쉬고 요때 또 수능 가이드 적중 기출문제 풀이 또 강의 프린트 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1년 동안 제가 달리는 이유가 시험 치고 적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연락 오는 날 1차 발표인 날, 최종 발표인 날 요걸 위해서 합니다. 자, 올해도 많이 연락 오기를 바라고요. 자, 2시 조금 지나서 했고 지금 6시까지 됐습니다. 12월 24일 이제 내일은 빨간 날이죠. 자, 학교 설명회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학원 사이트 Q&A 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료는 출력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2021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